네, 안녕하십니까. 안전 선배입니다. 제가 이렇게 안전관리자로 살아가면서 느꼈던 그런 점들, 또 여러분들 궁금할 법한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시작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현직에 있으면서도 우리 후배님들한테 많이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위원님, 도대체 어떤 거부터, 어떤 자격증부터 따야 돼요?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자격증부터 취득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등산 좋아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설악산이 있어요. 설악산이 있으면 설악산을 올라가는 그런 길들이 여러 가지의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비룡폭포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요. 또 흔들바위 쪽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죠. 또 그 아름다운 오색계곡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군데가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산 모양이 있어요. 내 앞에 아주 진짜 산이 아니고 산 모양이 있다고 쳐요. 흙으로 그 산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 봉우리에다 조르르다 물을 붓기 시작을 합니다. 쫄쫄쫄쫄쫄쫄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어느 쪽으로 흘리죠. 또 물을 뭐 더 많이 부으면 어떻게 돼요? 뭐 일루도 흘러내려가고 절루도 흘러내려가고 여러 갈래로 물이 흘러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자격증을 어떤 공부를 먼저 해야 돼요? 어떤 자격증을 먼저 따야 돼요? 이렇게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산을 오르고 싶은지 자격증은 자격증은 뭐 스틱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작은 한 봉우리가 될 수도 있어요. 또는 가방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등산을 하는 데 있어서 끝은 어디예요? 산봉우리로 올라가는 게 우리 뭐 대표적인 그런 등산의 끝이라고 보면은 물론 갔다 내려오지만은 거기에 필요한 어디까지 어느 코스를 가야 되고 어떤 장비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한 그 봉우리를 정복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죠. 우리가 자격증을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어떤 산을 내가 가고자 하는지 그래서 설악산을 가고자 해? 라고 결정이 되면은 설악산 그러면 설악산에서 여러 가지 올라갈 수 있는 코스 중에서 내가 가장 가까운 데를 택하든지 가장 순탄한 길을 택하든지 가장 빠른 길을 택하든지 또 가장 아름다운 길을 택하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내 인생에 앞으로 10년 후, 앞으로 20년 후, 또는 30년 후, 또는 노후에 내가 어떤 모습이 있으면 좋을까? 그걸 먼저 생각을 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증들이 필요한가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저는 지금 어,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또 ISO 45001, 오사스 18001, 또 ISO 9001, 또 ISO 14001 심사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심사원 내지는 사업자로 컨설턴트가 되고자 원하신다면은 그게 이제 꿈이야. 그렇다면 뭐를 해야 돼? 여기에 필요한 모든 어떤 자격증이든지 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예를 들어서 스틱을 먼저 사느냐, 가방을 먼저 사느냐, 이게 뭐가 중요해? 가방 사고 스틱 사면 안 돼요. 또는 스틱 타고 가방 사면은 또 가방보다는 등산화를 먼저 사면 안 돼요. 어떤 거를 먼저 사든지 큰 영향이 없는 거죠. 왜? 내가 가야 될 길이 설악산이야. 그러면 설악산에 맞는 그런 장비들을 하나하나 갖춰 나가면은 전혀 손실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악산을 가는데 자전거를 하나 구입을 해. 등산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자전거를 사요. 그것도 설악산을 등산하려고 그러는데 짐이죠. 자전거가 좋죠. 좋은데 공짜로 줘도 설악산을 등산하는 게
목적인 사람은 공짜로 줘도 못 가져가는 거죠. 안 가져가죠. 왜? 짐이니까. 싸지만은 싸구려 같아도 차라리 물병 하나를 챙기는 게 훨씬 이 사람은 설악산 등반하는데 유리해지는 거죠. 이해가시죠? 비싼 자전거보다 뭐 200만 원짜리 자전거보다 예, 만 원짜리 양말이 등산 양말이 훨씬 더 나에게는 유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자격증을 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최종 목표가 뭔지 심사원이고 안전에 관한 컨설턴트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안전에 관한 어떠한 자격증이든 다 좋은 거예요. 위험물? 좋죠. 심사 나오고 그래서 이 안전에 관한 심사를 하게 되면은 위험물도 다 보죠. 또 소방에 관한 것도 볼 수 있죠. 또 뭐 전기에 관한 것도 볼 수도 있죠. 기계에 관한 거 볼 수 있죠. 건축에 되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어떤 자격증이든지 다 유익하다. 단지 이렇게 구입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등산화를 사면서 양말을 사면은 더 쉽게 살 수도 있겠죠. 그렇게 연관성이 있는 거를 같이 사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그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산업안전기사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에 안전 쪽으로 만약에 일을 하신다면은 산업안전기사를 따고 또는 위험물 기능사도 따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도 따고 또 여유가 있으면 전기기사도 따고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취득을 해서 활용을 하면서 이 경력이 쌓아지고 또 경험이 쌓아지면은 심사하고 컨설팅 할 때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하는데 아주 유익하게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실 컨설팅이라는 게 다른 이제 분들이 어떠한 일들을 경험치를 못했기 때문에 어려워서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있으면서 그런 하는 모든 일들 참 열심히 하십시오. 성의껏 하십시오.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 후배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설명해주고 인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뭐 컨설턴트죠. 뭐 별겁니까? 컨설턴트 자격증 따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노하우 또 경험치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은 훌륭한 컨설턴트, 훌륭한 심사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우리가 진짜 앞으로 10년, 20년 또는 30년 또는 은퇴 후에 내 모습이 어땠으면 좋을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될까? 그러면은 내가 지금 당장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찾기가 훨씬 쉬워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다 오늘 멋진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원하시는 일을 충분히 다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는 한번 여러분들 목표를 세우는 실제적으로 인생에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고 뭐가 되고 싶어서 어떻게 이 계획을 잡고 하는지 그 목표 세우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 선배입니다. 감사합니다.